1963년도에 아버님께서 해양 승리를 처음 출발하면서 그 만들게 해서 인천 쪽에서 만들게 해서 진수집을 했어요. 식구들 모시다가 진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해양 승리 불견도 바다에 그 우리 선배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바다를 소개를 하고 바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 천성호가 오래되니까 이제 낡아서 유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폐순이 되니까 청평에서 저 배를 가져다가 청평 산 언저리에다가 또 올려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잔재를 봤어요. 잔재를 조금 다 썼고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천성호구나 그렇게만 알았죠. 제가 이제 아버님의 소임을 받고 이제 조순소를 이제 책임지다 보니까 항시 그 마음이 들어요. 없어진 천성호를 다시금 뭔가 복원을 해야 되겠다. 복원을 해서 부모님의 어떤 뜻의 출발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대 1로 만들면 이게 또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때의 이 배를 제작했던 사람의 어떤 기술 내용을 다 취합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때 만드는 배의 공법 그대로 도면화하고 만들어서 이 해날이 1999년도 36년 후입니다. 63년, 36년 후죠. 그때 만물의 날이었어요. 만물의 날 아버님께 이제 공경에 드린다고 가지고 한남도 가가지고 근데 요 날은 좀 그 부모님 직접 뵙고 드릴 때는 한 며칠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제 갖다 드리니까 어머님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여기 위에 뭐 자녀분들하고 여기 앉아가 무슨 얘기했다고 무슨 이름 또 추억을 더듬으면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협회를 보내가지고 역삼 그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관리를 지금 할 겁니다.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 제가 간증 때 간단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너 신랑 마도로스 만든다. 그렇게 약조를 받으시고 그러고 이제 3년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아버님 날 불렀어요. 저는 아버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궁금하던 차에 아버님 제주도로 날 오라고 그랬어요. 한 7일 동안 아버님 모시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날 이제 꽁 사냥 간다고 그 뒤에 이제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님 또 보고도 받으시고 또 뭐 말씀도 직접 해주시고 이런 장면. 이날 이제 낮에 아버님이 꽁 따라 그 꽁 잡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그 강아지한테 사냥개한테 절대적으로 사냥개 지시만 그 사인만 받으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그 꽁이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시는구나. 까마귀한테 개한테 의존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상하다 갸우뚱했댔는데 이날 밤에 참부모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탁 짚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참부모님 나한테 물어봅니다. 너 가지고 있는 배가 몇 톤짜리냐, 몇 피트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8m라고 8피트라고 얘기했던 게 잘못 얘기했어요. 8자였어요. 피트란 말이죠. 피트를 잘못해. 그게 한 27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 조그만큼만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잘못돼서 우리 참부모님한테 잘못 보고하는 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헤어지면은 그때 그 자리에 헤어지면 부모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죠. 확률적으로.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몇 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다시. 그래서 내가 그때는 반사적으로 몸이 튕기 일어나면서 아버님 그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8자가 아니고 그 8자 아니고 8피트가 아니고 28피트 정도 됩니다. 그래, 굽고 하고 가쿠만.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즈가 이제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 넘어갔던 거기 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입에는 지금 아버님께서 나를 이제 여수에서 오라고 해요. 여수에 갔더만은 아버님이 이제 배를 이제 내놓으시면 저 배를 만들어. 바다에 이제 낚시꾼들 낚시하고 있는 저 배를 만들어라. 예, 어떻게 좀 아버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내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하시고 급히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들어서 이제 식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버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 배의 내용 만들게 할 때 아버님의 중요한 오다가 있습니다. 저 배는 가라앉지 않아야 돼. 배가 가라앉지 않아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관심을 가야 되는데 바다에 미래가 없어요. 바다는 우리 인류의 식량의 보고라고 부모님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 바다를 황폐하게 하고 또 그리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범인들만 많지, 범죄자들만 많지, 정말 바다를 사랑하고 우리 자원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하다. 주인을 양성시키자니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하는 방법으로 바다를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다만 생각하면 울렁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말에는 첫 마디가 객가 가지 말아요. 그래 바다하고 멀리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우리에게 바다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낚시가 최고예요. 낚시를 하면은 재밌으니까 취미로 바다를 접근을 하고 바다에서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재밌거든. 다음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오다 보면은 고기를 잡잖아요. 큰 고기를 잡고 싶어요. 큰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배를 타고 나가면 이렇게 해서 바다에 적응하고 바다와 상생하고 바다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 트레이닝 장소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는 가라앉지 않아야 돼. 왜? 배 타고 나가자 그러면 너 빠져 죽지 않냐?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을 일소시키고 그러니까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배를 빠른 배를 만들어. 그래서 오다를 해서 제가 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고 난데 아버님 사인이에요. 보면 저는 지금 광인인데 이때부터는 아버님이 나를 당신이 동인이라고 이름을 당연히 부르셨어요. 내 이름이 광인인데도 아버님 동인 그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인으로 사인을 해주세요. 있는 게 보십시오. 이 배가 여수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배가 뒤집어졌다. 이 배가 뒤집어졌다. 일본 식구 3명이 젊은 청년 3명이 바다 나가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해경이 얘를 이제 끌고 여기 로프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여수 아파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수 아파트를 가져가가지고 얘를 다시금 전부 임양 작업을 합니다. 임양이랑 틀을 올리는 거죠. 이때 사고 나고 나서 3명 중에 2사람은 구출이 됐는데 한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돼가 큰 사고죠. 그걸 얘기를 듣고는 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돌려보십시오. 이제 배를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배를 이제 뒤집어 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또 보니까 배 물칸 있잖아요. 그 안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원위치. 여기에 산천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얘는 물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여기 밑에 물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호흡은 할 수 있겠죠. 저촌 체온증만 해결되면은 이 사람 살아요. 그래서 배는 근본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기관실에 다 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기관실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구멍이 있으니까 에어 포켓이 안 되니까 가라앉겠죠. 이거는 조선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봉해져 있었으면은 공기가 안 들어간다면은 요게 에어 포켓이 돼가지고 공기 주머니가 돼가지고 안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가라앉을 물이 들어가고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배는 정말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 요 안에서 버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구두에 같이 달에다 놓고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구출이 됐습니다. 살았죠. 그래 아버님이 거기 구출됐던 이 양반은 바로 또 축복을 또 시켰던 그 부모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고 그 배를 이제 다시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다 물이 찼습니다. 여기. 물이 지금 보이죠?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려봐. 사람들 꽤 많잖아요. 11명이 됩니다. 11명쯤 되니까 이제 자체 11명 무게에 배가 이제 교동해서 이게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자체 내는 배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또 그 배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배는 한국에 지금 갖다 시중에 나다녀도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배를 아버님께 말씀하시고 항시 배를 지을 때 안전하게 배를 만드는 이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쁘게 만드는 게 잘 달리기도 한데요. 잘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항시 배를 만들 때에 그 기술자로서 또 그리고 배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자세를 이렇게 아버님께 환기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루과이의 사진입니다. 나를 이제 우루과이로 오러가려 우루과이에다가 조순소를 만들 텐데 여기다가 조순소를 만들고 아버님 성비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다. 여기는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에 이제 아버님이 항상 파라과이 이제 가서 이게 밀림속이죠.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시고 또 낚시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 뭘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목이 엄청나요. 이때 혼독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혼독히 하죠. 그럼 혼독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 책을 들고 하잖아요. 그럼 손은 어떻게 될까요? 모기한테 보시하는 건 선생님 여기 모기가 있는데 이거 들고 이게 혼독히 합니까? 혼독히 하는 분들이 그때 혼독이 뭐 우리 정은주 씨나 이런 분들은 다 혼독회를 다 했는데 모기가 앉아서 혼독회 할 때 말씀 이 책을 갖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모기를 쫓아보낼 수 없으니까 이래 그런 환경 가운데 아버님이 이렇게 다니십니다. 바다가 계신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우비를 쓰고 계시죠. 그래 뭐 아버님이 왜 비를 맞이하면 바다 나가시겠어요? 또 한 번에 낚시를 가시면 꼭 뭐 제가 채비를 해 옆에 드려도 당신이 할 만한 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요건 저한테 이제 낚시 바늘 깨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넘겨보시죠. 또 항시 또 배에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대우조선소에 가자고 이제 해서 대우조선소에 갔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이제 대우조선소에 가가지고 대우조선소 이제 견학을 하고 또 요 울산에 조선소니까 배로 이제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또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 부모님 말씀은
부모님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슨 바다에 가 계시고 낚시를 하고. 근데 보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당신 갈 때는 가십니다. 제가 추적컨대 그때는 꼭 며칠 후에 큰 대회를 해요. 큰 대회를 하십니다. 대회를 하는데 대회 드리는 정성의 장소가 이런 환경이에요. 방 안에 앉아서 전문가님 분이 아니고 뭐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자연 속에 와가지고 그 악천후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가서 거기서 정도가 돼요. 큰 대회가 있으시면은 아버님 오세요. 현장에 있는 저는 그렇게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정성을 드리고 대회는 바로 가시죠. 자, 이 장면은 우루과이에 이제 아버님이 우리 우리 선배 식구들을 다 같이 이제 바다에 가자 그래서 훈타 델레스테 거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사길됐던 장소예요. 거기 이제 바다에 있는 낚시하러 갔다가 오면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꾸 이제 해양에 오는데 이제 다 힘드니까 다 줘라.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옆에 이제 배 얘기를 하고 계속 있는데 아버님 갈매기를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래 뭐 물어보지도 않아 뭐 그렇게 되냐 이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래 갈매기가 그냥 한마디도 없어 안 보입니다. 내가 그냥 한 얘기고 아버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좀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한 얘기죠. 근데 아버님은 그래 봐라고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잡은 고기들 그거 호텔에 가져가면 호텔에는 기급을 해요. 비린내가 나와요. 그 다루지도 않아. 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기를 간단하게 다루는 거예요. 고기 머리 버리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우리 식사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바다에 이제 버리는 거죠. 머리 같은 거.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앉아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니까 송사같이 어디서 날라온지 갈매기도 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죠. 그동안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바다를 아니까 알고 아버님도 이거 아시는 거예요. 다른 우리 형님들은 알 턱이 없죠. 제가 그때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는 6층 가정으로는 제가 유일했어요. 다들 뭐 사상관이 큰 형님들이니까. 그래, 뭐, 이제 졸다가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누가 찍어가 남 주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아버님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동인이는 어떻게 그걸 해? 그래, 나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쉰다고 피곤하다 어디 가 있는데 나는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나도 이제 나오는 말이 아버님 그거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말을 꼭 다려가요. 내가 뭐 말을 잘한다든지 말을 하면 꼭 어른같이 얘기하고 뭐 공개하고 이런 정도지 재미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꼭 말 다려고 뒤 치다거리를 잘해야 돼.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그걸 잘하니까 그래도 다려왔는지 제가 어제 뭐 저는 별로 부담이 없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버님은 그것도 또 지적을 해서 좀 칭찬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속에 아버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그것이 좀 인간스러운 그런 내용으로다가의 사람이 아버님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래될 텐데 간단하게 목사님이 좀 시간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와이로 아버님이 날 불러가지고 하와이에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 또 특별한 또 오다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저기 청이로라고 하는 배의 그 디자인은 여기서 이제 그때 이제 오다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넘겨볼까요? 자, 이 배를 보니까 이 배가 불탔어요. 배가 불이 탔습니다. 이게 베트남의 배예요. 베트남 배예요. 베트남 배인데 78명의 베트남의 주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포트피플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이제 일반 탈출 공산화되니까 이렇게 탈출해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해를 떠돌다가 어쨌든 인천항으로 들어갑니다. 인천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경들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 국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기름만 채워가지고. 바다에 떠다녔으니까 기름도 다 이제 없어지고, 배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배 안에서는 뭐 거기서 사람은 늘어나요. 애기들도 먹고 가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배는 인천항으로 들어갔다가 기름만 보충하고 음식만 넣어서 쫓아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배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해경이 못 돌아오잖아요. 배가 불을 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떠오니까 바로 뛰어들었잖아요. 78명이나. 그러니까 또 해경들이 그 사람들 다 건졌어요. 근데 배에 실었어요. 배에 싣고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배는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배는 수리해서 다시금 이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런 계획으로 배를 가져온 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조선소로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이 배를 내가 수리하는 기간이 한 달이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배를 수리해서 이 사람들 다시금 외국 공해상으로 쫓아보내겠대. 그래서 배를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업 하고 싶겠어요? 자, 이 배가 무슨 배가 돼요? 정말 저승사자 싣고 다니는 배가 됩니다. 이 배에 78명의 사람들은 공해상으로 죽게 보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나하고 계약을 해. 조선소는 배를 수리하고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게 사업이야. 오나가 배를 수리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서든 간에 배를 만들어서 수익은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은 했어요. 계약자가 누구라고? 보사부예요. 적집사사. 적집사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한 달 동안만 내가 수리를 만들어서 배를 복구시켜서 보내야 돼. 배를 만들고 싶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이 배를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아침 조회를 하면은 울어요. 왜 우느냐? 배를 내가 만드는데 배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면은 여기 배 실려 갈 사람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는 또 설득을 합니다.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들 하루라도 바다에서 더 살도 있도록 하루 생명만 연장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납기도 지키고 그리고 배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직원들 독려하면서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텐트를 쳐놔놓고 그렇게 이제 배를 만들어서 완성되어 갑니다. 배가 완성되어 가는데 다시금 관에서 해경에서 책임자가 왔어요. 문제가 있다. 이 배를 그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보내면은 지난번 같이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다는 거야.
불을 지르다가 또 바다 또 들어가면 또 어떨 수 있겠어요? 그건 또 인도적인 차원은 안 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깨를 낸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창이 있어요. 커요. 화물창. 그 안에다 사람을 다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위에다가 철망으로 덮어서 상상대로 잠궈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못 나오잖아요. 밖에서 누구 열어줘야 돼. 선장 하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한테 키를 주는 게 아니고 키를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는 거야. 그리고 배를 공해상에 두고 그 군인 그 해경들은 철수해버려요.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도 이제 안 벌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철망을 만들어야 돼. 화물창을 덮고 잠금 채울 수 있는 철망을 만들다. 그런 내가 돈통이 나서 이 양반아, 당신 이 지금 하고 싶은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시킨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냐. 자, 우리는 사업자니까 기술자니까 해야 된다. 또 계약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닭장까지 만들어서 사람 죽이도록 해야 되냐고. 무슨 일인 짓거리 하냐고. 뭐라 그랬어? 해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를 설득을 하다가 정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나 계약자가 저기 그 적십사 타니까 적십사사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 적십사사 이름으로 내가 청구 금액을 낼 테니까 공사비를 낼 테니까 거기서 나한테 직접 오달을 해라. 너희는 빠지고. 내가 해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디데이라고 봤던 그 날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를 그냥 보내면 똑같은 사고 나니까 이 배를 그때 그 78명은 초도에 섬에 지금 가 있었습니다. 섬에다 풀어놔 놓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배를 내려다가 제주시로 돌려놓고 제주시의 철공소에다 맡겨가지고 그 일을 서비스를 부탁을 할 모양. 그래서 일단 진수기간 그 날짜 가는 출항하는 전날입니다. 전날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도 이거 안에 한 칸마다 라면, 자, 우리 이 가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해서 몽땅 싸다가 라면이 주로 많더만. 구석구석에 집어넣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제주시에 가서 설망으로 이제 잠금새 잠글 거야. 그 시설 작업하는 사이에 이게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때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수요가 안 됐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수요가 안 돼 있으니까 공산국가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교를 할까 말까 그런 민감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방하는 꼴이 됐는데 내가 이 배를 시설을 안 해주니까 부득이 이제 제주시를 돌리고 시설한다고 하는 동안에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해운대로 갑니다. 78명의 해운대 임시수용소로 가가지고 5년가 후에 자기들 원하는 나라로 한국을 제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상황이 결국 이 사람들 살린 거예요. 나도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참 그렇게 악역을 했던 그 해경의 그 과장도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놓고 중심만 있으면은 악역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렸잖아요. 그 뒤에 한번 이 사진은 제가 교순소에 부도난 배가 하나 있어요. 선주가 없어. 그러니 조순소에도 이 배 때문에 부담이 크겠죠. 이 배를 어떻든 만드는 과정에 부도가 났으니 선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를 갖다가 배는 정상적으로 공정은 채워서 가야지. 배를 만들어 갑니다.
배들을 이제 완성시켜 가는데 이 배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은 뭐 캐션을 놓고 누군가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리세일이라고 그래요. 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 조선소는 만들 오너가 오지 선주가 아니거든요. 그 선주가 없는 배를 이제 조선소에 직접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과정에 이 배 플러스거든요. 검사. 검사는 기술적인 주체국을 어디를 할까? 요게 이제 검사 어선 협회 같이 어선을 검사하는 이게 미국 ABS라고 합니다. 미국 회사 그 기술 협회에서 요거 체크하는 배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 배에 정상적으로 건조되는지를 봅니다. 그래 봐가지고 이제 건조를 쭉 해가는 과정에 우리 영업 쪽에서 판매 막 전략을 하죠. 근데 어디에서 사겠다는 데는 한 번. 그게 어딘 줄 아닙니까? 베트남. 내가 이 배를 처음으로 판 데가 베트남으로. 그 베트남이 그때 수교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 베트남 배로 여기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베트남에 거기 그 상공부 장관이죠. 장관 부부가 이제 와서 이 배를 내리고 할 때 진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돌로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독일 찍고 그 행사를 하면서 이게 역사가 그 옛날에 그 78명 이 사람 보냈던 얘기하고 그게 사체가 그런 참 추억이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그 조선소로 이제 아버님 그 해운 쪽으로 저를 이제 불러다가 조선사 그 해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조선소 일을 맡아서 쭉 해오면서 이런 사건들이 좌우전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이다. 또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걸 반영을 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우리 사는 삶 속에도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하늘과 우리가 가깝게 대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주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뭐 사진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해는 그거 나왔어요?